학교 현장에서 제가 실제 토론했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는 제가 올해는 학교를 옮겼는데 작년까지 있던 학교는 부산 남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정규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수업을 지금 가지고 왔고요. 지금 옮긴 학교에서는 제가 동아리 활동하고 학교의 토론대회 같은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와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여기 오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면 제가 여기 가지고 온 자료집 같은 것도 좀 많이 드리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초등학교에서 방법은 똑같을 거니까 아마 도움이 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창의인성 교육을 하면서 왜 토론을 선택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 부산시 교육원, 부산시 교육연수원에 가면 현판에 문명의 변화는 교육의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도 막 그 글귀를 보면서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고등학교는 학교 붕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실에 들어가 보면 자는 학생도 굉장히 많고요. 수업에 관심 없는 학생이 많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계를 떨어진 학생들이 지금 다 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수업하시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뭐 명퇴하시겠다는 분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사가 교실에서 주는 것의 그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가 변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창의력 부분이라든지 학생 중심의 수업을 원하고 있는데, 교사는 아직도 옛날에 그 강의식 수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을 계속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수업에 관심이 없는 거죠. 인터넷 강의를 보면 학교 강단에 서 계신 선생님보다 훨씬 수업 잘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신데, 굳이 교실에서 듣지 않아도 자기가 그 수업 내용은 어디에서라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간격을 좁혀가는 그 역할은 학생이 자기의 요구를 꺾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교사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를 좀 살펴보고 우리 교육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 3년 전에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과정 자율형 공립고다 보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1학년 사회교육 과목에서 사회를 없애고요. 시사토론이라는 과목을 제가 실제로 도입을 해서 집중 이수를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을 처음에 하라 그러면 저는 전공이 지리입니다. 지리교육과에 나왔거든요. 국어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면 다 저보고 국어교사라 그러는데 국어 아니고 지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토론은 국어교사가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누가 야 우리 토론 수업 해보자 얘기하면 그 수업 누가 해야 되죠? 말한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아무도 말씀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야 우리 인성교육이 요즘 중요하다는데 뭐 이런 거 학교폭력 인성교육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아무도 말 안 하고 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화도 좀 고쳐 나가야 될 게 있고, 토론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토론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초, 중, 고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에 나와서 현장에서도 토론 연수가 있기는 했지만, 선생님들 토론 연수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이게 학교 교실에서 적용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수행평가로 한두 번 했지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규 교과로 토론을 한 학기 동안 집중 이수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4시간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4시간 집중 이수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내신 성적 중요하거든요. 내신 성적이 요즘은 곧 대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 성적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데, 이걸 제가 수행평가 하듯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강의를 더 듣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하면서 저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토론으로 인해서 제가 교육에 있어 제가 교사로서의 인생에서 완전한 정말 너무나 저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수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이 수업 항상 제가 한 학기 수업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좋았습니다. 제가 더 많이 컸던 그런 수업인데 조금만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시고 교실에 조금 진지하게 적용시켜 보시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할 수 있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이 저는 이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저는 이제 토론하고 나면 논술 첨삭까지 했거든요. 국어 선생님들도 첨삭 잘 안 하시는데 첨삭까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힘듦을 학생들의 그런 만족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제가 지금 아무도 저보고 토론해라 하지 않지만 제가 스스로 나서서 토론 동아리하고 토론 대회를 할 만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께 저는 정말 이 수업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토론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이제 제 수업 제목이 시사 토론이었기 때문에 시사적인 주제와 관련 있는 토론을 하는데 처음 학생들에게 자 토론해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 이 주제 주면서 선생님 토론해보세요 하면 그냥 피상적인 얘기지 얘기를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이 주제를 준다면 학생들은 더 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 하셔야 될 일은 첫 시간에는 토론 논제에 대해서 주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한 학기 수업은 정말 뭐 학생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밑거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요. 선생님들께서 100% 토론에 대해서 다 아시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정년하실 때까지 못 하십니다. 그건 안 됩니다. 완벽히 우리 교사들은 굉장히 완벽주의자거든요. 뭐든지 잘해야 돼요 하면. 그리고 뭐든지 내가 완벽하게 알아야 학생들에게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하는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알고 난 다음에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 주제 분석은요, 사실, 올해 작년 말부터 제가 이게 가능했지, 그전에는 이거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 학생들에게 이제 토론 주제를 던집니다. 공동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너네가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처음 몇 가지 얘기하는데, 뭐, 찬성 측 학생들은 뭐 이런 얘기, 반대 측 학생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럼 공동주택 대신에 개인주택에서 애완동물 사육 금지하는 거는 되느냐고 물으면 학생들 다 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차이점은 뭔지? 그럼 학생들 알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사는 곳이고, 개인주택은 자기 가족만 사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다. 그럼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 타인에 대한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그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타인에게 주는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하고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 논제에 대해서 초점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학생들이랑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짜장면 배달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그럼 학생들이 다 웃죠. 선생님 뭐 짜장면 배달하고는 전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핵심 요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왜 이게 되고 안 되고를 학생들하고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 나갑니다. 시간이 좀 없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폐지해야 된다. 이 부분도 뭐 이중 처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간표 짤 때 학교에 컴퓨터실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시간표를 제가 토론 수업하는 그 시간에 컴퓨터실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학기 초에 시간표를 그렇게 짭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데, 자료 조사 요거 하기 전에 방학 때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쓸 그 주제, 토론 주제 같은 건 정해 놓습니다. 보통 한 8개 하는데,
한 학기 동안 8개 중에서 제가 6개는 정해놓고요. 2개는 나중에 학생들 보고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 정해놓은 걸 가지고 토론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냥 컴퓨터실에 학생들 데려다 놓고 자, 뭐 조사해라 이러면 학생들 다 딴짓해요. 특히 제가 있는 학교는 남학교이기 때문에 요즘 학생들 컴퓨터 저희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무리 차단해놔도 다 풀고 게임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이트에 가서는 뭘 조사해야 되고 법령을 항상 조사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법제처에 가서 해야 되고 뭐 신문자료는 카인즈라고 치면 거기에 가면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해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면 다 딴짓합니다. 어디에 가서 뭘 찾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제일 첫 번째 논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줍니다.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기본으로 한 것은 샘플을 무조건 준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제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자료가 이러한 것들이다 하는 것을 다 알려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논제부터는 학생들이 컴퓨터로 이제 찾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이제 교실 수업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맨날 하는 걔만 토론해. 반에서 1, 2등만 토론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 이거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정규 수업인데 반에서 한두 명만 토론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뭐 모둠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모든 학생이 토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한 번 토론한 학생은 다른 학생이 토론을 다 할 때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 기회는 한 학기에 보통 2번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주제에 대해서 누가 토론할지는 학생들이 정합니다. 자기 모둠에서. 그리고 다른 팀의 토론자가 누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팀 토론자를 자기들이 선발을 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적이 3분의 1 이상 정도 되는 학생은 이게 가능하지만 3분의 1 이하 되는 학생은 안 됩니다. 그 학생 그대로 두면 토론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료조사 끝나고 나면 제가 모둠별로 자기들이 조사한 자료를 다 출력해서 줘서 그걸로 모둠 토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찬성 논거는 어떤 거 있다. 그 다음에 반대는 어떤 거 있다. 그걸 다 노트에 적어서 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걸 검사를 합니다. 이거 검사 안 하면 학생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모둠 토의를 하면 학생들이 모두 다 그 논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주장이라든지 자료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말할 거리가 있으면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토론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둠 토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합니다. 첫 번째 토론하기 전에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자 입론은 어떻게 하고 뭐 반박은 어떻게 하고 교차질은 어떻게 한다 얘기를 해도요. 잘 모릅니다. 그거 다 알면 다 우수생 될게요. 그래서 뭐가 제일 효과적이냐면 제가 해보니까 실제 토론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해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 그 뭐 작년에 했던 토론대회 결승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이 반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해설하고 요거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10시간 설명하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토론 형식은 뭐 굉장히 많아요. 세다식도 있고 뭐 회식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토론 형식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인데 그거 그대로 하셔도 되고 선생님 편하게 바꾸셔도 되고 저는 이제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라는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관련한 것은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이라고 네이버에 블로그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토론 동영상도 굉장히 많고요. 토론 자료도 올라와 있고 저도 이제 거기서 자료 같은 거 많이 활용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투게더 디베이트 클럽에 가셔서 자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을 어떻게 한다는 걸 제가 알려주고 학생들이 실제로 나와서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요거 토론하기 전에 요게 이제 제가 사용하는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입니다. 뭐 입안 교차질이, 반박 교차질이, 요약, 전원 교차질이, 마지막 초점, 준비 시간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 토론 형식을 쓰는 이유는요. 이 토론 같은 경우에는 토론 직전에 찬성, 반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토론하기 전까지는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그 학생이 찬성이 아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데리고 토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회 현상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그 입장도 이해하는 그런 좀 시각을 길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자기 입장이 내가 반대라고 해서 반대로 토론하는 것은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 순간 항상 모든 찬성 반대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의외로 제가 토론 시작할 때 우리 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남학생들이니까 군 가산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 그래서, 예, 뭐, 신의 아들을 얘네들은 굉장히 저주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군가산점을 뭐, 시행해야 된다. 군가산점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 이걸로 이제 토론을 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묻죠. 얘들아, 군가산점 제도 시행해야 할까? 우리 여기 찬성 반대 이거 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선생님, 그건 토론이 안 돼요. 왜? 이거 다 남자애들이니까. 지금 그거 반대하면 그거는 잘라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들 그렇게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현상은 토론 다 끝나고 나면요. 3분의 2 이상이 군가산점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들도 놀래요. 와, 선생님 이게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한 학기 다 끝나고 제가 받아본 그 만족도 조사 중에 굉장히 좀 감동적인 게 뭐냐면 선생님 제가 10년 동안 학교 교육 받으면서 이렇게 저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흥미진진한 수업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힘들어도 이 수업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교재 연구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만족도는 크니까 정말 꼭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둠 토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창의력만을 강조하게 되면요. 학생들이 조금 뭐 똑똑한 애들 자기 주장만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모둠 토의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제가 모둠 편성할 때 성적을 다르게 하거든요. 1등 뭐 그다음에 또 한 중간 학생 2명 저기 아래쪽 성적 학생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이제 1등 학생이 볼 때는 저 공 못한 애 찌질한 애 저거 모둠에 넣어가지고 모둠 점수를 줘요. 걔가 자기 점수 깎아 먹는 것 같으니까 이 모둠 활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모둠에 못한 애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제 점수가 깎이면 그거 어떻게 해요? 첫 시간인데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질문하는 학생도 요즘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 되면 그 학생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 토론하면서 창의성뿐만 아니라 뭐 인성까지도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니까 아, 이 토론 수업이 정말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입안은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는 사회과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실에서 책상을 이렇게 조금 배치해서 하고요. 나머지 학생은 뭘 하느냐면 평가를 합니다. 토론 학생 말고 나머지 학생은. 그러면 이제 평가하는 학생들도 저는 2시간 블록 수업 끝나고 나면 매 시간 노트 검사해요. 노트 검사 안 하면 선생님 학생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하러 평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 선생님이 보지도 않는데 이 평가하는 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학생들 앞에서 말하는 애들은 굉장히 빨리 말하는데 그걸 노트에 받아서 적고 막 이렇게 점수 5점 만점에 몇 점 막 이렇게 주는 거 힘들거든요. 나중에 되면 학생들이 선생님 차라리 저 그냥 토론할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 시간 검사하고 이런 게 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 수업은 수업 중에는 선생님 하실 일 없습니다. 토론 순서 학생들이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다 토론하고 자기들이 다 하는데 선생님이 하실 일은 토론 수업 전에 준비하고 후에 학생들 이제 체크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교차 질의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준비할 수 없거든요. 그 순간에 질문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을 쭉 하는데 토론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난립니다. 왜? 시간이 짧아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간이 종이 치는 바람에 못했다. 또는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때 이 말을 못했다. 내가 아까 걔 말했을 때 이 말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토론이 끝나고 이제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화장실 가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앉아서 다 그 얘기하고 양 팀이 이제 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양 팀이 뭐 서로 자기 팀이 잘했다라고 그 얘기하느라고 좀 많이 바쁩니다.
이 토론에는 저기 뭐 세다 방식에는 없는 요약이라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이 마지막 초점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이 마지막 초점은 2분 동안 이 논제에 대해서 제가 찬성이면 찬성팀 입장에서 반대면 반대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평가자들에게 왜 오늘 이 논제에 있어서 우리 팀이 이길 수밖에 없는지를 설득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 이 부분도 제가 학생들에게 샘플을 다 줍니다. 예를 들면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논제에 대한 마지막 초점을 주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그걸 쭉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나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실 일은 자료를 학생들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시면 안 됩니다. 요즘 숙제 내면 학생들 해옵니까? 초등학교는 좀 해오죠. 고등학교는 숙제 내면요 교사가 스트레스입니다. 자기한테 뭐 완전히 이거는 자포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절대 저는 과제 안 냅니다. 숙제 내지 마시고요. 그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되지. 더구나 뭐 중요한 국영수도 아닌데 그 찌질한 어디 사회가 그걸 들이대고 국영수 선생님들한테 욕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숙제 내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하여튼 뭐 다 할 수 있게 토론 노트가 있거든요. 토론 노트를 수업 시작하면 제가 나눠주고요. 수업 끝나면 제출하고 갑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시간 끝나면 항상 노트 검사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눠주고 학기가 끝나면 그 노트를 학생들에게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뭐 왜 또 집에 유능한 또 부모님 계신 학부모 가끔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교수 뭐 저희 실제로 뭐 교수님이시래요. 더군다나 그냥 뭐 기계공학과 교수님도 아니고 철학과 교수님이라는 겁니다. 끝장난 겁니다. 그럼 절대 노트 안 줍니다. 제 거 보고 아버님이 보시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이 선생은 뭐 이런 걸 이럴까봐라도 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학생 손에 쥐어주지 마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시간은 뭐냐면 이 시간 되면 참 재밌는 게 토론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작전 타임입니다. 선생님 준비 시간 1분 쓰겠습니다 하면 그 1분 동안 뭘 할 수 있느냐면 토론하는 학생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이 팀의 방청객들이 나와서 팁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난립니다. 너무나 많은 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팁이 아니고 소음이 될 정도로 그래도 막 나와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선생님. 교사로서 보고 있으면요. 야, 학생들이 저렇게 단결해서 뭔가를 뭐 이 게임 얘기도 아니고 유효한 카드도 아니고 저걸 저렇게 머리를 다 맞대고 연구하는 모습이 고등학교 때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제가 이번에 옮긴 학교에서 토론대 공고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제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이 논제를 정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왜 그 일베 사이트가 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토론 논제를 시사적인 자료에서 찾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그런 게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고등학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얘네들이 자연반도 있고 인문반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데 나오는 학생들은 이게 정규 수업도 아닌데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약간의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연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과반 논제가 아니면 굳이 그 토론대에 참여해도 자기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 논제는 될 수 있으면 자연반 논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논제를 정할 때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논제로 정해서 이게 찬반에 대한 그 얘기를 해서 핵심 근거로 나가는 그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번 우리 학교 논제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뭐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핵심 근거를 논제로 내게 됐는데 여러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이걸 해야 된다고 굳이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이게 논제로서는 맞지 않지만 제가 그래도 그 선생님 뜻을 거스르고 가면 그 선생님이 다음부터 절대 저랑 같이 뭔가를 안 하실 것 같고 협조를 안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긴 안목으로 보면 제가 손해인 것 같고 또 여러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저는 이게 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일정 부분 마음에 안 들고 틀린 부분이 있어도 이런 거 그냥 수용하고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참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논제지만 제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론대회 공지를 하고 뭐 접수를 하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미리 하는데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 보통 왜 기말고사 치고 나서 여름 방학하기 전까지 참 하실 일 없죠. 네, 그래서 그때 뭔가를 하시면 학생들 호응도 높고 학생들도 부담 없이 많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에 뭔가를 하나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한가한 때가 언제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학생들은 약간의 멘붕이 옵니다. 그때 뭘 해야 될지. 근데 그럴 때 이제 시험 치기 전에 미리 공지하시고 시험 끝나면 이런 거 할 거다라고 해서 하시면 참여도도 높고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고등학교는 할 수 있거든요. 초등은 좀 아무 때나 해도 관계없죠. 제가 잘 몰라서.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도 너무 바빠가지고 뭐 이런 거 좀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가 13일인데 사실은 지난주 목금 예선을 하려고 했는데 방학이 19일이니까 뭐 굳이 그렇게 땡겨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학생들도 주말에 자료 준비를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월 화요일 날 예선전 하고 해서 결승전 하실 때 제가 여러 번 해본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강당 같은 데서 막 전교생 모으고 이렇게 해봤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전교생 방청객 모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집중 안 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지금 저희 여기 토론에 참가한다고 신청서를 낸 학생이 총 66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토론 학생 제외하고 나면 한 60명쯤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 자기가 꼭 이 토론 대회를 방청하고 싶다는 학생 제가 신청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의 학생만 딱 모아가지고 그 학생 모두 다가 평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결승전을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론대회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들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토론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지를 냈기 때문에 이 논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아는 것도 있으니까 학생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금방금방 알아듣고 해서 결승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학 때 제가 토론 캠프라는 것도 하는데 이제 올해는 안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무박 2일로 학교에서 학생들 신청받아서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론만 합니다. 제가 오전에는 토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토론 한번 하고 그 다음날 토론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고등학생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은 딴 게 아니고요. 뭐 입시와 관련지으면 뭐 두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런 면이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토론대회 끝나고 나면 제가 입시와 관련해서 생활기록부에 모두 다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알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대회가 끝나고 나면 항상 자료집 만들어서 제가 학생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 소감문 냈던 거, 자기들이 조사, 여기 이번 대회 같은 경우도 저에게 토론 준비지 냈거든요. 이런 거 자기들이 평가했던 거 다 묶어가지고 제가 자료집을 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뿌듯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좀 힘들면 학생들이 행복합니다. 저도 아이가 있거든요. 선생님, 다른 학부모들이 저에게 물어요. 선생님,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갔는데 어느 학교 갈까요?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선생님이 힘들다는 학교 보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편하다는 학교 보내시면 학부모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 다 하시잖아요. 다 애들 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보면 아 저분은 자녀가 없으신가 저는 그런 생각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함께 가야 할 우리 동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세 발 가고 그분 한 발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하면 그것도 뭐 공교육이 빨리 살아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교육이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환으로 저는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 개선만 잘 하시면 학생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학생이 만족하면 학부모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사회 수업은 모둠 수업을 하거든요. 모둠 수업하고 생기부에 그 학생들 수업 시간마다 한 내용을 다는 기록을 못해도 굉장히 좀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 좋은 학생들만 기록을 해주라라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꼴찌 학생까지도 분명히 모두 학습하면 기록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걸 살짝 혼자 기록하시고 학생들에게 안 알리면 잘 모릅니다. 지가 뭐가 기록이 됐는지. 그리고 졸업할 때 3학년 때 보면, 아, 그때 선생님이 이거 나한테 기록해줬거나 좀 열심히 할 걸.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학기 초에 다 얘기하고 작년 선배들 거 기록했던 거 보여주고 하면 학생들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또 열심히 하니까 선생님도 열심히 임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면 공교육이 좀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 이제 이번 토론대회와 관련한 읽기 자료였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토론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검색 사이트 이런 거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려줬습니다.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제가 다 올려놓습니다. 토론대회 공지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저에게 내야 할 토론 준비지 양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고, 그 다음에 설명 예시 증거 자료는 어떻게 붙여라라고 한글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까지 요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잘 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꼭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선생님 그 학교 특목고였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부산 시내에 특목고 뭐 고등학교 다 합해야 한 90개 조금 넘습니다. 뭐. 그런데 그 이제 모의고사 치잖아요. 전국, 우리 고등학교는 전국 모의고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학평을 전국이 다 치거든요. 그거 이제 부산시 안에서만 등수를 탁 내면요. 그 학교 계신 선생님들 좀 기분 나쁘시겠지만, 우리 학교가 한 70위 안팎인 그런 학교입니다. 성적 안 좋죠, 선생님. 90개 조금 넘는 학교에서 한 70등 안팎의 성적을 내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냐? 선생님, 가능합니다. 학생들은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다는 걸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고, 이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과제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왜 작년에 서울에 있는 하나고에서 히터 친 거 있지 않습니까? 쌤, 고등학교도 잘 모르시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학생들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보고서를 써요. 이제 그게 하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놓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 보고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도에 있던 학교거든요. 영도가 부산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형식을 갖추어서 잘 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그런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내가 문제를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기획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올해 학교를 다 옮기고 보니까 이 학교가 전에 있던 학교보다 성적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소득자 비율을 제가 봤거든요. 저소득자가 전에 학교보다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오지 않아 놓으니까 떨어집니다. 근데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요. 전에 있던 학교보다. 그런데도 교사인 우리가 교육을 안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 우리 교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교육이 좀 더 빨리 살 거라고 생각하고, 학생을 야단칠 게 아닙니다, 선생님. 교실 붕괴가 돼서 내가 명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께 제가 아주 무례하지만 얼마 전에는 저희 교무부장님과 수석님께 무례한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다 모든 게 우리 교사의 책임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마칠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